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바드사의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선생님. 예. 오늘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선물 세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그게 뭐죠?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부모 사랑 한우 보신 세트입니다. 한우? 네네. 한우만한 게 없죠. 부모님 건강엔. 그럼요. 한우 우족과 한우 사골 해서요. 5kg짜리 세트예요. 굉장히 푸짐한데요. 네네. 네, 선물 포장까지 꼼꼼하게 다 해서 69,000원에 드리게 됩니다. 여기 또 한우의 명가라고 하는. 그렇죠. 한우, 그럼 설마 우진축산? 그렇죠. 우진축산에서 무려 한우 도축 증명서까지 동봉해서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그 족보 있는 한우. 그럼요. 예. 그래서 발송일이 5월 7일부터 일괄 배송되고요. 바로 5월 8일, 그러니까 어버이날 당일날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 특별한 기회,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그렇죠. 주문 가능한 날짜가요. 지금부터 5월 7일 오전 12시까지만 보내주시면 바로 하루밖에 안 걸려서 5월 8일 날 되고요.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10개 이상 단체 주문할 시에는 10%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박 찬스. 네. 예. 전화번호 한번 우리 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축산업계의 명문 우진축산. 예, 주문 전화는요. 02-2634-6565, 2634-6565. 네. 아주 전화번호도 쉬운데요. 그렇죠? 2634-6565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우가 아닐 경우에 10배 보상해 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야, 믿고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부모사랑 한우 보신 세트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35강 전쟁의 신전 야스쿠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참 마음 아픈 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가운데 다드사를 35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 말미에 부디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열흘째가 되도록 구조자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또 고등학생 아이들의 시신을 참 이 부모들에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망은 조금씩 사그라져 가고 있지만 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네. 힘을 내라는 말을 드리는 것조차도 죄송스러운 예.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네, 기적을 또 바라고 싶어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 아이들의 시신을 안게 되신 부모님들께도 참 이 자녀를 잃은 심경을 어디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자로는 혈육에 대한 사랑을 네. 골육지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뼈와 살에 대한 정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네. 예, 그 정지용 선생님의 유리창이라는 시인데 네. 정지용 선생님이 그 자식이 어린 나이에 그 폐병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네. 그러한 심경을 노래한 시. 네. 참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좀 위로할 수 있기를, 그리고 네. 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예,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이 아주 유명한 출제가 시죠. 많이 되곤 하는 그런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고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네. 예. 아, 이게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이게 아이가 폐병으로 예, 사망을 그렇죠. 한. 예.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이 네. 이 사람이 그 명을 달리하게 되면 하늘의 별이 된다거나 그렇죠. 혹은 새가 되어 날아간다거나 네네. 하는 이야기가 많지요. 그래서 그 정지용 선생님의 그 작품에 나오는 새가 네. 그 별이 바로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네. 그 지금 부모님의 심정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남아있는 지금 아직도 실종자가 많습니다. 100명 넘게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부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딱 한 분이라도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네. 그러면 이 소식이 지금 안타까운 소식도 지금 가장 크게 대한민국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그 안에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우리 또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예.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소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국을 방문했죠. 네, 25일입니다. 예. 25일 오늘. 그런데 바로 출발한 곳이 바로 일본이죠.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으로 그렇습니다. 오시는 건데요.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네. 바로 예정이 없었던 우리나라에 네. 방문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네.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예정이 없었던 방문은 왜 했을까? 라고 하는 건 미국의 세계 전략, 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네네.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지적해왔던 예. 일본의 역사 왜곡과 그리고 좀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또 한 번 미국이 옹호해주는 듯한 발언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한일 간의 관계, 우리나라와 네.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냉각되어 얼어붙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에 그 일본 고위 관리오들의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와 네네. 그 공물복납, 네네. 재물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독도에 관련, 독도 영유권 주장, 네. 그다음에 역사 왜곡, 네네. 위안부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그렇죠. 염려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상당히 그동안 미국에게, 우리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을 법한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다들사를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미국이 그간 일제에서 또 미군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일본의 이런 그 제국주의를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지지해왔는지를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온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외상 네. 테프트와
그다음에 또 일본의 외상 카스라 네. 사이에 맺었었던 1905년에 카스라 테프튼 밀약이 네네. 바로 일본의 그 조선 네. 지배와 그다음에 또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서로 인정하는 그렇죠. 비밀 조약이죠. 네네. 우리는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종전회담이었죠. 네. 파리 강화 회의 때 독도에 관련된 부분이 고의적으로 누락이 되어서 네네. 지금의 그 독도에 대한 네.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네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우리가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한미일 군사협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일 정보협정을 맺으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난리가 났었죠. 예, 네. 거센 반발로 그죠. 없었던 일로 네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비밀 협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한미일 군사협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강제적으로 체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요? 그 을사조약 1905년이 을사조약이 그 강제로 체결되기 이전인 1904년 2월입니다. 네네. 그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일본과 전쟁 그다음에 대륙 침략 네. 한국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공고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한일 의정서인데요. 네네. 이 한일 의정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고문 정치를 실시한다. 그래서 재정 고문, 외교 고문 이렇게. 그래서 그 재정에는 메가다 네. 일본인이죠. 외교에는 스티븐스. 그래서 이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명훈 장인환 선생님에 의해서 그 사살되지요. 예. 이 한일 의정서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네네. 일본 정부가 요구했을 때 네. 일본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한국 영토를 무단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라고 한일 하는 의정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협약을 제3국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일본에 대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이게 분명히 이제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영토인 것처럼 그렇죠.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조선에게는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조선이 일본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약은 기본적으로 상호 호혜적, 상호 네네. 평등한 조약이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하여 예. 조선의 의무와 책임만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식민지인 예. 셈인 거고요. 그때 그 당시에. 반대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에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네. 그럴 경우에 일본은 신속히 대처한다. 네. 이게 바로 또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자위권의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저번에 그 독도 밀약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네네. 강화 조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독도와 그 한일 협정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일본이 그 평화 헌법을 폐기하고 네. 무장할 수 있는 헌법, 그쵸. 즉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런 네네. 움직임이 있다라고 네네. 했었죠. 그런 거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는 네. 남한에는 주한미군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미군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정으로 체결이 된다면 일본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그럴 말씀이시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그 미국의 패권 전략은 바로 북한이 아니라 중국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바로 평택으로 그렇죠. 이전하면서 그 평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 평택 주변이 바로 당항성이라고 해가지고요. 통일 신라 시대 때, 네. 그다음 또 삼국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했을 네. 때 바로 한강 유역에서 중국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항로가 바로 당항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해골물을 먹으면서 네네. 깨우쳐서 원효대사는 돌아오고 의상대사는 바로 그 중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바로 당항성 부근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가 바로 그 당나라군을 무찌른 매소성 싸움이 있었던 곳과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미국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전을. 예, 해군 기지도 우리나라 삼함대사령부도 있는 데다가 네네. 미군 기지가 대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었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네네. 건설이 시작이 됐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을 겨냥한. 아니, 그건 또 미군, 어차피 또 미군이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일본군까지 같이 그렇죠. 군사협정을 맺겠다. 이게 대체, 아니, 아무것도 지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우리 그 일제시대 식민지 시절에 예. 우리를, 한민족을 짓밟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던 과거에 대해서 전혀 사죄와 반성이 그죠? 전혀 없죠. 예, 아무런 이 책임조차 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 군대를 우리 땅으로 끌어들이거나 그렇죠. 혹은 같이 손을 잡고 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북한의 핵 개발을 네네. 빌미로 해서 네. 남한 내 세력을 확대하겠다. 와. 그것은 바로 제2, 제3의 임진왜란 아닌가. 그다음에 그래요. 제2, 제3의 을사조약, 한일득약, 네네. 한일 병탄이 아닌가. 그것의 전초 네. 조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걸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이 아닌 게, 지금 당장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이 일본 정부 차원의 뭐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예. 역사적인 왜곡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실행 단계에 있지 그죠? 않습니까, 지금? 독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팽목항에서 진도의 팽목항에서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예. 가족들이 그 자식들 찾기 위해서 그렇죠. 몸부림치고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구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네.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한미 그 방위비 분담금 아, 그렇죠. 9,200억이 바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1년에 돌아가는 과정 네네. 세월호가 우리 그 무고한 네. 학생들과 탑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네.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의 편의를 제공하고 네. 일본의 군사적 침략,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고 발판이 마련되는 이런 협정과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흘러온 과거사에 대한 일종의 지금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 이전에 구한 말이죠. 1905년, 1910년 을사늑약과 한일 병탄, 강제 병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 신문들이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민중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왜곡 보도를 통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공정 보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뭐 수백 년 전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지금 똑같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일제 식민지 혹은 미군의 식민지, 제국주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이제 그 오류가 있는데요. 네네. 아까 고문 정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메가드하고 스티븐스가 네. 이것은 한일 의정서가 아니라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예, 네네. 그거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대신해서 오늘은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소식으로 대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5번째 강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의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보기. 이것은 일본 도쿄의 한가운데인 지요다구 황궁 북쪽에 있는 신사로 일본의 신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69년 막부군과의 싸움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일본의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 건립됐다. 천황의 참배라는 특별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전쟁 때마다 국민에게 천황 숭배와 군국주의를 고무 침투시키는데 절대적인 구실을 했다. 또 전몰자들은 천황을 위해 죽음으로써 생전의 잘잘못은 상관없이 신이 돼 국민의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천황을 위한 죽음은 대부분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는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신화 의식을 조작해 이것을 탄생시킨 것이다. 1978년에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는 일이 발생하자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일본의 보수 우파 세력은 A급 전범은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일본 국내법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 군국주의의 정당화를 주장했다. 이곳에는 총 246만여 명의 전몰자가 안치돼 있고 대형 함포 등 각종 병기,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의 동상, 군마와 궁견, 통신용 비둘기인 전서구의 위령탑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유물과 전범의 동상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 범죄자들이 영웅으로 미화돼 전시되어 있다. 2013년 12월 26일 일본의 총리인 아베가 공식적으로 이곳을 참배해 또다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독일의 총리가 히틀러의 무덤에 참배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은 행위며 아베 총리의 오만과 무지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제2차 대전을 두고 사과하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범들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다. 1. 청산리 2. 봉오동 3. 아우네 장터 4. 상해 훈커우 공원 5. 야스쿠니 신사. 네, 그럼 본격적으로 35번째 강의 전쟁의 신전 야스쿠니 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 관련한 이야기 잠깐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또 내용이 야스쿠니 신사 이야기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예. 얼마 전 뉴스에서요. 지난 22일 뉴스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의 자민당, 민주당, 일본 유신회 등 초당파 의원 연맹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런 모임이 있네요. 예. 네, 이 모임에서 의원들이 무려 146명이나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이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집단 참배하는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걸 보고 또 가뜩이나 최근에 일본의 극우적인 발언이 또 역사 왜곡 발언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논란에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목숨을 거는지, 야스쿠니 신사는 또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기존에 저희 방송에서 조금씩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묻혀 있는 거고 어떤 신을 모시는 건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야스쿠니 그러면 야스쿠니는 그 정국, 그러니까 정신할 때 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정신. 이다. 어마어마한 의미네요. 나라의 정신을 담은 그런 예. 신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 그럼 나라의 어떤 정신을 받드는 그죠. 신사다. 그러면 그러면 종교 시설이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네. 군사 시설입니다. 그러면 군사 시설이 일본의 정신, 일본 나라의 정신이라는 건가요? 예. 군국주의죠. 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 내각은 네네. 일본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참배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의 네. 대부분이 네. 군국주의자, 일본군 관료들의 네. 후손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일본도 워낙에 이 과거의 제국주의 정치권이 물갈이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네.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렇죠. 당에 상관없이 다들 그때 당시에 과거에 이 제국주의를 휘둘렀던 그 정치인들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죽은 자에게는 죄가 없다.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영령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그 신사참배에 대한 그 논리, 방어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왜 그것이 허구이고 우리는 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반대해야 되는지에 네네.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죽은 자에겐 죄가 없다. 이게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럼 야스쿠니 신사 아까 뭐 잠깐 뭐 정신 뭐 이런 그 예. 정국 뭐 그렇죠. 이렇게 전국 신사. 예, 전국 신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뭐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1868년 바로 일본 역사에서 그 전환기가 되는 바로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때지요.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는 바로 도쿠가와 막부가 네네. 있었던 거고요. 막부 시대. 예, 그래서 사스마하고 조슈번이라고 네. 하는 지방 세력이 도쿠가와 막부에 저항을 합니다. 대항을 네네. 하죠. 그래서 권력 투쟁을 합니다.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지만 조슈번 지방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조슈번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제 지방 세력인데요. 네.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조선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그쪽 사람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총독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군국주의에 일본 근대화라고 하는 네네. 껍데기 안에 있었던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 파시스트들의 지방 세력이 바로 조슈번이었다. 네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68년 네.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바로 천황을 위해 죽은 자를 기르는 동경 초혼사. 초혼이라고 하는 게 김소월의 네. 시 초혼이죠. 혼을 보내는 그렇죠. 혼을 예. 불러들이는 예, 겁니다. 예, 불러들이는. 예. 그 죽은 자의 영령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영혼을 넋을 위로하는. 예, 기리고 하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이 1879년에 야스쿠니 신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전몰자를 추도하는 시설이에요. 그 전몰자라고 바로 뭡니까? 전쟁의 희생자지요. 네네. 그런데 예. 여기에는 그럼 도쿠가와 막부하고 이제 권력 투쟁을 해서 메이지 정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상대편 희생자는 그러게요. 그렇죠. 상대편의 희생자, 즉 천황에 대항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영령은 모시지 않습니다. 오직 천황을 중심으로 네. 천황에 충성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위패만 모셔져 있는 거죠. 뭐 또 그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예. 일종의 상대편은 적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랬군요. 그렇게 시작된 야스쿠니. 예. 즉 다시 말하면 국민의 이데올로기 통제, 천황 네네. 중심의 국가를 네. 그 확립하기 위한 천황을 신의 정점으로 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신도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육군성하고 해군성이 관할합니다. 그리고 그 야스쿠니 신사의 제사장,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장, 네네. 그 총책임자죠. 예, 야스쿠니 신사를 책임지는 책임자. 예. 총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육군 대신입니다. 즉 육군 참모총장 정도가 되겠죠. 지금도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지금은 당시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질 예. 때부터 이제 이 군에서 관리를 하던 그런 그렇죠. 이 신사였다. 예, 육군 대신에 사제장을 겸임한 군사시설이었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로지 천황의 충성을 다하고 죽었다고 인정되는 군인, 네. 그다음에 또 군속, 즉 군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무원이죠.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반은 군인인, 네네. 반민간인, 반군인 이런 사람들, 그다음 민간인 협조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신, 군인의 신으로 합사가 되는 거고요. 네. 즉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그리고 합사된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충성한 천황에 충성한 정도 등급에 따라서 은급이라는 형태의 물질적인 보상. 은급이요? 예, 그러니까 은혜로운 급여다. 뭐 이렇게 돈을 되는 또 거죠. 주기도 했다 이런 예. 거군요. 그래서 전쟁을 독려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 바칠 것을 독려하는. 예.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패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미군정 시기에 접어들죠. 네. 그래서 그때 폐지론이 일어났지만 종교의 자유다.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렇죠. 군대 시설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요것도 천황을 위해 충성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미 군정 장관 미국
일본을 통치했었던 사람이 바로 메가더 아닙니까? 네네. 메가더는 일본 천황의 전범으로서의 처벌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A급 전범 중에 전범이었던 히로히토 천황을 민주주의자다. 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민주주의가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제국주의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네. 일본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 천황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이니까 그렇죠. 천황 자신은 민주주의자다. 그리고 서양의 어처구니가 없네요. 민주주의 예. 국가들이 대체로 제국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네요. 과거에. 예. 그죠. 그렇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어떤 그 세계 통치, 세계 패권 전략을 민주주의다. 네. 자유와 인권이다라고 포장을 한 거죠. 그것은 지배층, 지배 국가의 피식민지에 대한 통치 권리를 네. 자유와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군요. 어쨌거나 예, 예. 미 점령군 시기에 미군 정식에 폐지론이 일어나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것으로 국가 신도에서 그 좀 탈피된 네네. 독립종교법인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종교로. 예. 일단은 뭐 탈만 그냥 바꿔 쓰게 된 거군요. 예. 하지만 이 미 점령군 시기에도 네네. 패전 후에도 육군 대신을 제전, 그 제사를 제전, 네네. 제사 행위를 제사행위 위원장, 제전위원장으로 그다음에 군복을 입은 천황이 직접 2차 대전의 전사자를 합사하는 대대적인 초혼식이 거행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패전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범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을 의도적으로 천황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시설이 아니라 천황을 위해 희생당한 사람을 추모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이건 종교의 자유 혹은 민주주의, 평화 이거 그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타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예. 전쟁에 이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맞죠.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네네. 일본이 미군정을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한 게 바로 이제 1952년 4월 달인데요. 네. 이때 야스쿠니가 부활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보훈법, 원호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네네. 이런 것 군인 응급법 일제 제국주의 시대 때 있었던 네. 군인 응급법을 부활시킨 전상병자, 전몰자 유저 원호법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일제 시대 때 제국주의로 인해서 희생당한 군인들과 네. 유가족. 그러니까 희생자가 아니라요. 네. 천황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 전쟁에 나갔던 훌륭한 사람. 사람들. 그렇죠. 일본 천황의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위한 연금과 조의금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3만 평의 부지를 공식적으로 무상으로 줍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묻히기도 하고 예. 굉장히 영광스럽게 묻히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국가 차원에서 연금도 지원을 하고 그 전범들에게 예. 그랬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이게 전범이면 범죄자인 거잖아요. 예. 범죄자에게 연금을 줄 정도면 이건 나라 전체가 전범 국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 그의 후손들이 정치계의 거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대한민국에서 뭐 남말할 처지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예. 일본 역시도 우리나라 그 국립묘지에도 친일파들이 숱하게 예. 묻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246만 명 정도가 그 영세부라고 하는 그 순몰자 명단입니다. 네. 여기에 등재되어 있고요. 246만 명 예. 그렇게 전범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로가 된 사람, 자살한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기타 불명예 사망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으로 희생당한 사람, 특히 포로가 된 사람은 자기 의지로 포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끌려갔다 죽었는데 그냥 전범으로. 일본 천황을 위해서 옥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옥쇠가 뭐냐면 옥자에다가 부서질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위해서 옥처럼 영롱하게 부서져라. 헐. 이게 옥쇠 작전. 지금 오바마가 이번에 옥쇠를 반환한다고 할 때 그 도장, 어보라고 하죠. 네네. 임금의 도장. 어보는 옥쇠가 아니라 옥새입니다.
옥새고요. 그죠. 천황을 위해서 죽는 것, 산화하는 것은 바로 옥쇠입니다. 옥처럼 부서져라. 예. 야,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네네. 정부가 한국하고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예. 그런데 야스쿠니는 독립되는 종교법인으로 정부가 무관하다. 그런데 영사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 전몰자들의 명단은 네네. 옛날 제국군인이에요. 그리고 일본 정부 후생성, 네. 그 후생성의 원호국 조사과에서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적 원호법의 원호금 지급과 연동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원어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같은? 그렇죠. 네네. 원호법, 그러니까 유가족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하는 법률. 그러니까 법률과 동등하게 연동돼서 지급한다라는 건 법률과 동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눈가림인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종교법인이지만 네네.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완전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국립현충원이나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가 거의 국립현충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거기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원하고 맞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본 패전 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일본 수상이 16명입니다. 아베 신조까지. 네네네. 횟수로는 64회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64회 요게 지금 아베 신조가 참배했고 네. 지금 최근에 참배한 게 몇 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제외하고 64회니까 거의 70회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은 총리가 참배한 겁니다. 이게 국가시설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국회의원 아까 164명, 146명, 146명이 단체로 이제 가서 이게 사실 뭐 화제가 되긴 했지만 거의 매년 나오는 뉴스거든요. 일본 이 국회의원들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라는 건 이번에 또 공물을 헌납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공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헌금이라든가 물품을 네네. 바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인화하려고 하는 네. 이게 바로 야스쿠니 신사 법안인데요. 1969년부터 국회에 계속 상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 법안은 처리가 된 건 아닌가요? 예,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게 바로 A급 전범 합사 문제입니다. 예. A급 전범을 합사시켜 놓은 상황에서는 예. 야스쿠니 신사를 국립 현충원격으로 만들 수 승격시킬 수 없다라는 예. 의미군요. 어차피 뭐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국립묘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굳이 예. 필요할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78년에 A급 전범이 합사가 되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동경에서 일어난 네. 전범 재판은 무효다. A급 전범은 전순국의 일반적인 전순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죠. 네네. 일방적인 판결, 일방적인 재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다.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이다. 일본에서야 그렇죠. 예. 근데 일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정계 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네네. 그 다음에 또 나치와 일제를 인류의 적으로 규정한 게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 그 다음에 온 세계가 합의한 유엔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네. 방기하고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국제의 평화에, 세계 네네. 평화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이 야스쿠 신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박물관, 우슈칸이라는 전쟁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뭐 자기들 잘했다 이런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 뭐 글자 그대로 전쟁박물관인데요. 그 무기전 시장이죠, 일종의.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 이제 메이지 정부 네. 세울 때 내전도 벌이고 네네. 또 외국하고도 전쟁, 청일전쟁이라든가 뭐 러일전쟁, 2차 대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무기, 그다음에 또 빼앗은 무기. 그래서 일본 가미가제 특공기, 그다음에 또 특공 자살 잠수함, 네. 대포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역대 관장은 바로 육군 중장 혹은 소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걸 왜 야스쿠니 신사 안에 그것도 전범들이 묻혀 있는 곳에 전쟁 박물관이 함께 들어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전쟁의 그간 패전을 하긴 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 전쟁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이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무섭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안에 그 속내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웃으면서 예.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속내는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묻혀 있는지 그죠.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일단은 뭐 A급 전범 뭐 얘기도 했는데 A급 예. 전범이면 뭐 B급, C급 이렇게 다 있는 건가요? 뭐 예. A급, B급, C급 이렇게 있는 건가요? 어때요? A급, B급, C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네. 근데 예, 우리가 보통 A 등급, A급 그러면 좀 좋은 거. 그러니까 전범이니까 A급이 제일 악질. 그죠. B급, C급 그다음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무슨 한우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요. A급, B급, C급이라고 해서 네. 어떤 죄질의 차이가 네. 있는 건 아니고요. 세 등급 모두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공히 아주 파렴치한 네네. 일단 뭐 범죄자인 예, 거는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네네. A급 전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습적인 공격, 기습 개전에 의한 살인과 잔악 행위자. 그러니까 전쟁을 모의하고 주도하고 불법적인 기습 공격을 한 네. 사람들. 그러니까 뭐 주도 세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고? 전쟁을 계획한 사람들, 전쟁을 네네. 명령한 사람들. 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A급 전범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급 전범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전쟁 범죄, 그러니까 즉 뭐 살해를 한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약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고요. C급 전범은 민간인에 대한 살해, 민간인에 대한 학대, 민간인에 대한 약탈을 한 비인도적인 범죄자. 네네. 그러니까 A, B, C 모두 전범은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죠. 네, 살해하고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전쟁법에 의거해서 이게 뭐 잘못됐는지 아니면 민간인을 살해한 문제인지 혹은 전쟁을 직접 주도해서 하게 된 건지 이거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뭐 A급 전범하면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A급 전범이 맞나요? 뭐 수가 어느 정도로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주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예, A급 전범은요, 그 동경, 도쿄죠. 도쿄 네. 전범재판소에서 미군정의 주도로 그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패전하면서 그렇죠. 미군 이 승전국인 미국이 너네 전쟁을 주도한 누구가 A급 전범이다라고 지정을 해준 거군요. 맞습니다. 네. A급 전범은 총 28명입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합사된 사람은 14명입니다. 그럼 14명이 남죠? 네네. 14명은 어디 갔나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진짜요? 천황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라는 건 곧 자연사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 중에 14명인데요. 네네. 14명 중에 7명만 사형을 당합니다. A급 전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조 히데키. 네. 이 사람이 진주만 공습을 명령한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 피해를 준.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만주사변의 주모자 바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그다음에 또 버마에서도 그 미얀마죠. 네네. 학살을 주도한 사람 기무라 헤이타로. 뭐 근데 난징 대학살의 책임자 마츠이 이와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문관으로는 유일하게 그 침략 전쟁을 기획한 사람입니다. 네. 히로타 코우키.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가 사형, 네.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 조선 총독 출신 중에 그 구이소 군이학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조선 총독이었고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고 학도병을 했었던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종신금고. 일종의 무기징역. 예, 그다음에 관동군 총사령관, 관동군 소속의 바로 간도 특설 때 독립군대를 네네. 잡는 일본인 부대, 조선인 부대가 있었죠. 이것의 관동군 총사령관이었던 우메츠 요시지로. 예,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사람도 무기징역인가요? 종신금고형입니다. 예. 그런데 종신금고를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석방되거나. 진짜. 예. 왜 우리나라 그 반민특위에서 대부분의 전원이 어떻게 됩니까? 네. 증거불충분. 그렇죠. 뭐 가석방.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A급 전범. 네.
뭐 기시노브스케 뭐 이런 예. 사람도 전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었던 사람들 중에 그 14명 네네. 중에 7명이 교수형을 당해서 실제로 죽었고요. 예, 예. 나머지 7명은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다음에 또 나머지 14명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형을 받기 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석방이나 가석방이 된 사람입니다. 예. 그럼 아예 그냥 죄값 자체를 전혀 치르지 않고 나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군요. 그렇죠. 14명 중에. 예.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지로. 또 주로 조선 총독 우리랑 관련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어우 열받아. 예. 예. 그러게 되고요. 기시노부스케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죠. 네네. 그다음에 아베 신따로라고 해서 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한일 교류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베 신따로가 네. 바로 사위고요. 그 아들이 아베 신조가 되는 겁니다. 아,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신격호 회장이 바로 조카 사위가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공원 의고로 의족을 하게 된 시게미스 마모루. 이 사람은 금고 7년을 선고받는데 네. 정계 기원을 하고 나중에 외무상까지 역임을 했죠.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간 사람 중에 전범 A급, B급, C급 전범 재판조차 받지 않은 사람 731 부대에 네. 화학부대 세균 부대 있죠. 그죠. 이시 부대에 이시와 그 부하 휘하의 사람들은 네.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생화학전, 생물학, 세균전을 준비했었던 자료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예. 재판에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우리 조선 양민들이 학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한 사람들이 지금 뭐 근데 당장 A급 정검들만 해도 실제로 사형까지 받은 사람은 7명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맞습니다. 많은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예. 네, 답답한데요. 예, 그런데 네. 태평양 전쟁 전에 지금 A급 전범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B급, 네네. C급 전범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예. 야스쿠니 합사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일으킨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 아닙니까? 아, 그죠? 예, 강호도 지역의 빌미가 됐었죠. 네. 그때 물 얻으러 왔었다. 거짓말하고. 그쵸. 예, 우리 강호도 FTA 편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강호도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강호도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운요 사건. 네. 운양호 사건으로 한 명 희생이 됩니다. 바로 마스무라 지오마스라고 하는 수병, 즉 해군 있죠. 아, 이 일반 사람도 병입니다. 야스쿠니에? 맞습니다. 아, 정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술은 서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은 운양함이 조선 강화도에서 폭격을 받았을 적에 우리가 아주? 폭격을 한 겁니까? 지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그러니까요. 거죠. 받았을 적에 분격 돌전하여 대장 그러니까 그 조선의 그 대장이니까 건물입니다. 건물. 네네. 건물에 쳐들어가 드디어 중상을 입어 귀함 후 함대로 돌아온 후 이로 인해 동원 22일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스쿠니의 전신이었다. 아까 동경초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네. 이제 합사가 됐었던 거고요. 우리 이모군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이모군란 그다음에 또 갑신정변. 네. 일본에서는 경성 사건. 그러니까 메이지 15년의 경성 사건, 메이지 18년의 경성 사건을 바로 이모군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모군란에 12명, 갑신정변에 6명 희생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바로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침략하려고 했었을 때 네. 12명 전사했었던 12명까지 합사가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가요? 저희 한국이야 사실 타국을 어떻게 좀 침략하거나 이런 역사는 없는 터라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외국들도 그렇게, 글쎄 이렇게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그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좀 침략하고 이랬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나요? 독일에서 히틀러와 그 가족에 네.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거나 총리가 공물을 바친다거나 미친, 예. 그런 거 있습니까? 절대 없죠. 괴벨스나 맹겔레 그 학살자들한테 그쵸.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것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와 네. 일본을 제외한 전몰자 추모 시설과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다. 어쨌건 자국이 아니냐 하더라도 타국을 향한, 이게 지금 전 세계 유엔 평화 현장에 따라서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전 세계 지금 제국주의 전범국으로서 일본이 지금 아직도 반성 없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네네네. 아까 이제 강화도 사건, 운요 사건, 그다음에 네. 또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 희생된 일본 군인들이 그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다고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우리 의병 항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병 항쟁 때 희생된 전사자들도 합사되어 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이건 조선 우리의 민족을- 입장이 아니라 네네. 우리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네.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살자가 자신들의 이제 죽인 사람들을 너무 잘 죽였다라고 예. 하면서 자랑스럽게 우리 이 사람도 죽이고 이 사람도 죽였어. 이런 걸 자랑스레 박물관 만들어 놓고 그렇죠. 참배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나라 쳐들어가서 이민족을 괴롭히고 저민족을 수탈하고 저민족을 희생시키고 그러한 무기들이 여기 있어. 우리도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침략해서 이민족 저민족을 수탈하고 사륙하자. 너무 이러한 무서워. 정신. 그래서 천황에게 충성하자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런 뜻을 기리는 게 바로 야스쿠니 신사라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정리가 쏙 되면서 무섭네요. 예.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곳에 지금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이런 거 아니야 하신다면 오산. 지금 당장 제가 이번 달 22일에 일본 의원들 146명이 집단으로 공물까지 바치면서 참배를 했다라는 거고요. 현재까지 여전히 ING 똑같이 이러한 일본 침략의 역사를 보고 배우자.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자라고 일본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 무시무시한데요. 뭐 A급 전범이 한 28명 이렇게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번. 연합국 최고사령관 메가더의 회고록에 의하면 1945년 9월 27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메가더와 만난 일왕 히로히토는 국민이 전쟁을 할 때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내렸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부 제가 지기로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당신이 대표하는 연합국의 재결에 맡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공식 기록에서는 당시 통역사로 참가했던 오쿠무라 가스조의 수기를 근거로 들어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근현대사의 권위자 한도 가즈토시는 일왕이 전쟁 책임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미군 측 기록에는 메가더의 회고록뿐만 아니라 다른 공문서에도 남아있다. 당시 외국에서 천황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라는 소리가 높았던 만큼 천황 본인이 전쟁 책임을 언급했다는 사실이나 기록이 남을 것을 두려워한 정부가 그 기록을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1945년 10월 27일 당시 연합군 군총사령부의 정치고문 조지 에치슨이 미국 국무성에 보낸 극비 전보에서는 천황은 악수가 끝나자 개전을 통과하기 전에 진주만을 공격한 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도조 히데키 총리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기록돼 있으며 또한 당시 황태자의 가정교사였던 바이닝이 메가더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인용한 얘기에서는 일왕 히로히토가 메가더에게 메가더 사령관, 나를 교수형에 처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는 전쟁을 바란 적은 없다. 왜냐면 나는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군부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기록돼 있다. 다음 중 태평양 전쟁의 책임자인 일왕
히로히토를 대신해 교수형에 처해진 A급 전범은 누구인가? 1. 간도특설대 백선엽 장군. 2. 현리전투 3군단장 유재흥 장군. 3. 안두희 육군소령. 4. 박정희 육군소장. 5. 도조 히데키 육군대신. 그럼 B급, C급 전범들은 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묻혀 있나요? B급, C급 전범도 상당수가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조선인, 그다음에 오. 대만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그러면 거고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 일왕에게 충성을 한 예. 일종의 친일파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쟁 범죄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친일파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네. 지난 시간에 김수환 추기경의 예. 그 일본군 중위 네.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수환 추기경을 친일파다. 예. 라고 보는 건 무리가 따르다라는 거죠. 예. 대단히 기념할 만한 긍정적인 행동을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져 있는 한국인 합사자들은 B급 전범으로 또 C급 전범으로 몰려서 합사되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영혼마저도 해방되지 못한 조선인이었다. 영혼까지도 귀환하지 못한 억울한 조선인. 억울한 이 전범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조선이 바로 이제 식민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도병 이야기를 할 때 네네. 지원병이나 학도병 같은 경우에 학도병을 거부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자퇴를 시키거나 퇴학을 시키거나 휴학을 시킵니다. 그럼 학적이 박탈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끌려가야 돼요. 그냥 일반인이니까 일반인 남성이기 때문에 징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원병이고 형식적으로는 학병, 즉 자발적인 군인이 된 거죠. 자발적으로. 네. 하지만 그 구조적으로 보면 강제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 지금 그 야스쿠니에 합사된 129명의 조선인 B급, C급 전범들 네네. 같은 경우도 부인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끌려가서 전쟁을 일본 편에 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전쟁 범죄자가 되었는가? 왜 전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린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이 사람들이 지금 태국 쪽으로 네네. 그 당시 그 대동아 그 전쟁, 남방 전쟁이라고 하죠. 그 필리핀, 태국, 미얀마.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태국과 미얀마를 넘어서 인도까지 그 영국식 민주였죠. 인도까지 침략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그 보급로거든요. 네. 아무리 용감한 군인도 배가 고프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영화 콰이강의 달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린 감독의 아주 유명한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군이 그 영국인, 그다음에 또 호주, 오스트리아인, 그다음에 그 포로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다리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이 잘 나갔군요. 예. 그러니까 5년이 걸리는 되게 위험한 그 절벽과 절벽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를 잇는 다리였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예. 그 다리를 무리하게 건설해서 수만 명의 그 영국군, 호주군, 오스트레일리아군 포로들이 그 질병과 영양실조와 학대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항쟁, 일본에 대한 저항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제 콰이강의 달인데 바로 여기에 그 당시에 3,000명의 그 포로 감시원으로 조선인들이 투입이 되는군요. 예,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서 그 중에서 129명이 B급, 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3,000명 중에 대다수가 재판을 받게 되고 129명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뭐 전쟁을 했다는 건 아니고 포로 감시원이었죠.
포로들, 영국인 뭐 이런 사람들 포로를 감시하는 사람들로 일단 뭐 예. 군인이긴 군인인데요. 예, 맞습니다. 가서 했다는 거고 그 중에서 B급 또는 C급 전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예. 판결을 받고 야스쿠니 신사 합사가 된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약 포로들이 한 12만 명 정도, 13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콰이강의 다리의 다리, 네네. 그 태면철도라고 하는데요. 그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약 13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네네. 그 중에 4만 3천 명, 즉 30%가 넘는 30%면 안 돼요. 27%, 28% 정도 되는데요. 그런 인원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 전쟁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 아까도 뭐 영양실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포로 감시원들이 좀 잔혹하게 그렇습니다. 몰아치고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도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포로는 인도적으로 예. 대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바로 제네바 협약 예, 예. 있죠? 제네바 협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서 끌려간 포로 감시원들은요. 제네바 협약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했겠죠. 예. 위에서.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는 여기에 배치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 사이에 포로에 관련된 제네바 협정을 준수할 것에 대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지킬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 포로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다리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임박하면서 패전이 가까워 오니까 네네. 일본인 포로 감시원들이 그다음에 또 일본인 장교들, 일본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전범 재판 회부가 되겠죠. 이제 스스로 이게 전쟁이 끝나가고 있구나 예. 라는 것을 느끼고 예. 그럼 그러면서 기존에는 그러면 다 일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포로 감시원이? 대부분 일본인이 굉장히 많았죠. 100%는 아니었지만 근데 대거 교체가 됩니다. 조선인과 대만인으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바로 그렇죠. 바뀌는 거군요.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본인 프로 감시원들은 아무런 죄를 받지 않았겠네요. 전범 재판 죄값을? 자체 회부가 되지 않는 거죠. 진짜 면죄부를 억울하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되게 유명한 친일부역 장군이 나오는데 네. 이 홍사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네. 이 사람은 대한제국 사관학교였는데 네네. 사관학교 학생이었는데 일본이 사관학교를 없애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의 네. 군대를 없애니까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만 다닌다라고 하는 육군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일본 육군대.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본 육군대학을 나온 사람이 6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5명 정도가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왕족들입니다. 오. 평민으로는 홍사익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예. 결국에는 삼성장군 별 3개를 답니다. 그런데 전쟁 나기 1년 전쯤에 1년 전쯤에 필리핀 포로 수용소 네. 태국 포로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 소장으로 옵니다. 포로 수용소 소장은 홍사익이 그때 소장이었거든요. 별이 2개였거든요. 네네. 그거보다 낮은 계급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일본인 장군이나 일본인 장교들을 빼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홍사익을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홍사익은 되게 나쁜 사람이죠. 네네. 친일부역자입니다. 네네. 친일파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냥 일본인보단 조선인이 낫기 때문에. 희생당한 거죠. 결국 이 사람도. 일제 그 사람도 앞잡이. 뭐 억울하긴 하겠지만, 아니, 뭐, 우리가 무조건 지금 B급, C급으로 이 포로 관리 감시인으로 가서 B급, C급 전범이 된 사람들을 다 옹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사익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는 거고요. 마음까지, 뼛속까지 친일한 부역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어찌됐건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그렇죠. 끌려가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 시기가 좋지 전범이 된 않아서 거죠. 전범이 된 경우들도 있다.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특이하게 전쟁 말기에 일본군 또는 네. 일본인 포로 감시원들이 조선인, 대만인으로 교체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쟁 범죄를 옹호하자라는 게 아니라 네네. 일본이 교묘하게 그것을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선인 포로 감시원은 왜 조선인 포로 감시원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병하고 지원병은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겉모습으로는 겉으로는
자율이었지만 반강제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1940년대로 막 몰리게 되면서 징병제, 징용제가 강제로 그렇죠. 한다라는 어마어마해졌죠. 얘기가 도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이 됐었고요. 그때 더 잔인하게 했었죠. 어차피 갈 걸 돈까지 준다. 그 당시 면석이의 월급이 40원이에요. 네. 근데 징용을 가게 되면 50원. 50원을 준다는 네. 거죠. 50원이라면 면석이보다,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돈이 더 많이 그렇죠. 하는데 안 하면 일단 뭐 끌려가는데 심지어는 일본 순사들은 직결 처분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재소나든가 이게 면사무소에서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는. 할당량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직결 처분권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너 안 가면 네 가족들 막 배급도 끊을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고초를 겪은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왕 갈 바에는 돈 주니까 가겠다. 라는 겁니다. 돈 받고 가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되게 억울한 측면이 네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포로 감시원 함사람이 네네. 보통 한 300명 정도를 감시를 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노역을 하게 될 때 인솔할 때 5명이 네. 700명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동양인, 대만인, 조선인, 일본인이 왜소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렇죠. 서양인에 비해서. 이 등치 큰 사람 일본 700명을 5명이 데리고 인솔한다. 또 외국 사람들이 좀 프리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 되게 그쵸. 그러한 품성도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제네바 협정을 알고 있는 예. 사람들인 거고. 근데 포로를- 말도 안 통하고. 예.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인들은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았으니까 포로가 된다라는 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포로들은 희덕거리고 희낙락하는 거예요. 포로가 됐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네. 거기서 오는 문화적인 이질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리고 일단은- 정서상 반하는 것. 그리고 또 일본 측에서 주어진 업무가 있었을 때 그걸 그렇죠. 안 하면 이제 어찌됐건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았을 테고요. 우리가 군대에서 받는 게 뭡니까? 얼차려죠. 기합을 네네. 받죠. 기합도 일본 용어인데 무지하게 엄청나게 이제 매맞는 거죠. 예. 구타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본인이 일단 주어진 업무가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의병에 끌려가서도 학도병에 끌려가서도 중간에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시고 예.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그렇죠. 분들하고 같이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예, 좀 다른 네네. 경우라고 봐야겠죠. 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 있다라는 그리고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재판 과정에서 네네. 재판 과정에서 통역도 없었고요. 변호사도 없었고 네. 오로지 증거라고 하는 건 포로들의 자술서, 진술서, 증언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변하거나 항소하거나 정상 참작이 돼.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식민지 백성이 있으니까 해방이 되면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 그렇죠. 참작도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로하고 포로 감시원하고 대질 신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이 길어지니까 네. 이 포로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네 나라로 가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는 별로 상관없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왜냐하면 벌은 일본에서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벌을 받고 또 현지 감옥에서도 벌을 받고 네. 벌을 받는데 조국으로 못 옵니다. 왜? 전범이니까. 네. 전범이 뭡니까? 전쟁 범죄죠? 친일파네. 그러니까 자발적이든 타율적이든 간에 강제적이었던 간에 네네. 전쟁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는 네. 해방 이후에는 일제 패망 이후에는 그러니까 거기 일본에서도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일본 정부로부터 그다음에 또 조선 정부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거죠. 낙동강 오릴 신세가 되어버린 예, 맞습니다. 거네요. 이건 자의가 아닌데도 예. 불구하고 더 심한 전쟁 범죄자들 우리 친일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한민국 예.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빼놓고 어떻게 보면 조금 본인의 의지를 아무 데서도 이렇게 호소하지 못한 채 어디서 등 떠밀려서 이렇게 휩쓸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전범으로 그것도 야스쿠니 시사에 묻혀 있다고 하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좀 한이 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분들의 어떤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 네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
그다음에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식민지 조국을 네. 조국으로 뒀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네. 자신들의 제국주의적인 만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희생자, 네. 희생자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또 다른 희생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일본 정부와 그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하다가 2006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제징용 피해자다. 라고 이분들 해서 역시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 좀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네네. 아직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B급, C급 전범에 대해서 그 연구 논문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억울한 측면, 그다음에 또 단죄되어야 할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에 대한 규명이 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네.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요. 현재 지금 대놓고 너무나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연구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런 분들까지 특히나 또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 억울하게 또 묻혀 계신 분들이 몇 분 좀 계신 듯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이 연구까지 닫기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참 무능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어찌됐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 계신 B급, C급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야스쿠니 신사가 뭐 마치 종교 시설인 것처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시설이면서 네, 전쟁 시설, 군사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금까지 주면서 일본의 그 속 내에 이제는 뭐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드러내놓고 있는 전쟁 야욕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쟁의 신전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다음에 보기는 A급 전범에 관한 설명이다. 잘 듣고 A급 전범인 사람을 고르시오. 보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자를 A급, B급, C급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해 침략 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2차 대전 중 일본과 독일이 전쟁을 제2차 대전 중 일본과 독일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반인간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포츠담에서 선언한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해 침략 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사람들. B급 전범은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위반하고 살인, 포로학대, 약탈 등을 저지른 사람들. C급 전범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들로 분류됐다. A급 전범은 모두 국제재판에서 처리됐고 B급, C급은 모두 그들이 수용된 나라에서 처리됐다. 1. 미개인 정몽준 2. 6급 총리 정홍원 3. 컵라면 서남수 4. 치킨 야식 강병규 5. 기시 노부스케. 예, 지난주, 이번주 굉장히 온 국민이 마음이 무거운 네. 열흘이 넘었죠, 벌써. 네네.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네.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고, 네. 아내를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식을 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없죠. 그래요. 그 슬픔이 얼마나 길래 자식을 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사그러져가는 희망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에 네.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오늘 전쟁의 신전 야스쿠니 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건 뭐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0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희생당하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 참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모쪼록 희생자 여러분들께 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35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